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평이 아니라 풍자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4월 4일부터 춘천시 효자동 약사천변 빈벽에 시인들의 시화를 전시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 한 편이 문제가 돼서 철거되는 일이 있었고 행사에 참여한 시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후작부인, 정지민 지음. 좌파도 우파도 아닌 퐁파드르 후작 부인은 베갯머리 파였네. 폭탄주에 취한 귀족들만 몰랐던 거지. 용산의 베갯머리 파 그녀. 우아한 흰색 원피스 입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시네. 루이 15세는 그녀의 말만 듣지. 20년간은 처녀로, 15년간은 창부로, 7년간은 뚜쟁이로 보낸 여인. 여기서 마지막 세 행은 마담 퐁파드르의 묘비문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시죠. 눈치채셨나요? 자, 일단 이 시를 보고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2행과 4행의 베갯머리파라는 건 왜 그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 있잖아요. 부인이 남편의 사업이나 공적 활동에 너무 나서는 걸 이르는 속칭이죠. 그리고 폭탄주에 취한 귀족, 이거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네. 이 5, 6행은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적을 통해서 그녀를 후작 부인 퐁파드르에 빗댔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읽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퐁파드르 부인이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퐁파드르 부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1721년에 태어나서 1764년에 죽었습니다. 올해는 못 살았죠. 엄마는 코르티잔, 고급 창부였고 아빠가 유복한 부르주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얄 마스트리스, 왕의 첩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받고 1745년에 드디어 루이 15세의 눈에 들어서 왕의 후궁이 되고 후작 부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출세한 거죠. 여기서부터 김건희 여사랑은 좀 벌써 다르죠. 우리 여사님은 후궁이 아니라 부인이시잖아요. 그래도 일찍부터 엄청난 신분 상승의 욕망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비슷해 보이기는 하려나? 자, 그리고 퐁파드르 부인은 몸이 약해서 루이 15세의 잠자리 파트너 역할을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왕은 이 부인을 쫓아내지 않고 지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총애합니다. 이때부터 퐁파드르 부인은 다른 여자들을 왕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런 채용사 역할까지 하는데, 그래서 묘비에 뚜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 이런 추한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퐁파드르 부인은 궁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냐? 자, 이 그림을 보시죠. 멋있죠? 자, 퐁파드르의 미모가 상당했고 당시 사교계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말씀드릴 건 손에 들린 책, 그리고 뒤 배경 거울에 비친 책, 바닥에 놓인 큰 책입니다. 루이 15세는 정치에는 별 관심 없고 그냥 사냥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답니다. 근데 온통 주변에는 음흉한 귀족 그리고 악랄한 적국의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퐁파드르 부인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당시 드물게 굉장한 교양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의 초상화에 자주 등장하는 책은 바로 이런 점을 상징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아직 프랑스 혁명 한참 전인데 몽테스키우의 볼테르, 디드로 같은 그런 계몽 지식인들이 퐁파드르의 살롱에 들락거리고 그녀의 후원을 받고 막 그랬답니다. 퐁파드르 부인은 상당한 교양인으로 당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왕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지대한 영향, 나쁘게 얘기하면 내정에 깊숙이 간섭했던 거죠. 자, 그럼 김건희 여사랑 비교해보면 대통령실에서 국정의 파트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대통령 대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퐁파드르 부인처럼 교양 있어 보이나요?
퐁파드르 부인은 당시 프랑스의 지성계를 막 주도하고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는요, 뭐 학위 위조, 뭐 유지,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퐁파드르 부인처럼 어떤 확고한 지성을 토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 드레스 코드와 머리 모양을 한번 보시죠. 뒤로 바싹 넘겨서 이렇게 묶어서 장식하는 걸 지금도 미용실에서 가끔 퐁파드르 스타일이라고 한답니다. 그전에는 막 머리를 풍성하게 가채를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스타일을 이 부인이 일소해버립니다. 옷도 전 시대에는 뻣뻣한 천 안에 코르셋을 넣어서 이렇게 막 부풀리고 무거운 장식을 달았는데 퐁파드르 이후에는 가벼운 천에 볼륨을 잔뜩 넣고 산뜻한 색으로 가벼운 리본이나 레이스로 장식하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당시 유럽 사교계의 유행을 끌고 다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가요?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화제가 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유행이 되나요? 오히려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스타일을 선도한다기보다는 뭔가를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빈축을 사곤 하죠. 자, 계속 갑니다. 퐁파드르 부인은 사실상 국정농단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 출신이 귀족이 아니다 보니까 귀족들과 특히 성직자들이 극렬하게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묘비명이 저렇게 비참한 것도 아마 성직자들이 너무 미워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신흥 부르주아들이나 지식인들, 특히 당시 예술가들은 퐁파드르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건희 여사는 어떻습니까? 퐁파드르 부인과는 반대로 우리 귀족들은 그녀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성직자도 사랑하나? 뭐 천공이 성직자인가?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던데, 지지율 조사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술가들, 지식인들이 김건희 여사를 따뜻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뭐 안도다다오. 근데 그 사람 일본 사람이잖아. 자, 와이프가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퐁파드르 부인을 김건희 여사에 빗댄 점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평판, 업적, 성격, 하다못해 미모까지 다 따져봐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과연 퐁파드르 부인이 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고, 어쩌면 이 시는 풍자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찬양일 수도 있어요. 퐁파드르 부인은 프랑스 세브르 도자기의 어머니고 로코코 예술의 중심이고 계몽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다정한 후원자였고 유럽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어쩌면 김건희 여사가 간절히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시는 좋지만 마담 퐁파드르와 김건희 여사의 비유는 좀 성급하다. 이 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어쩌면 읽는 관점에 따라 찬양이고 격려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논쟁으로 돌아와서 이 시가 도대체 왜 철거된 겁니까? 춘천시 효자동 측은 해당 작품이 정치색을 강하게 띈다는 민원과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라고 했답니다. 춘천민예총 문학협회장은 민예총은 춘천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랑 이 행사를 계약했다. 주민자치회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했다고 춘천시가 위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작품을 철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천박한 인식은 예술가들을 정신적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작품을 쓰신 정지민 시인도 한 개인이 아니라 문학과 시 등 예술에 대한 모욕이다. 이 작품은 김건희 여사를 후작 부인에 빗대 풍자한 것이 맞다. 예술은 서정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 맞서 글로써 저항하거나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걸 알고 떼라고 하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기었겠죠. 그런데 시가 정치적이라서 뗐다고 하는데 뭐 시가 정치적이면 안 되나요? 아, 이렇게 강제로 떼버리니까 오히려 뉴스로 나오고 전국적으로 더 읽히고 저 같은 놈은 이런 영상까지 만들잖아요. 잘 하시면 아무도 이런 시에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못 읽고 떼버려서 더 읽어야 될 풍자시 한 편을 소개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